아세요? 아, 날이 왜 이리 더워요? 대책이 없이 더워. 하늘한데 더울 때가 됐어요. 1호 중천 넘어가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더운 거예요, 날이. 예, 지난 시간에 입계를 진도를 나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효나 구효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를 좀 읽어보고요. 또 지나고 나면은 지난주에 했던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야, 위에는 건 깨고 아래는 태 깨고, 그래서 건은 하늘을 의미하고 태는 연못으로 추상이 됩니다. 근데 이 연못으로 추상되는 게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밑은 탄탄하게 막혀 있고 가에 뚝이 있고 가운데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그냥 연못입니다. 요 모양이. 이거는 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건사벽 순양깰에서 순양깰에서 건장함을 뜻하고 건장한 걸 하늘을 의미하고, 이게 추상되는 게 어떤 한 가지 룰이 있는 게 아니고 룰이 보면 각각 뭐 제멋대로인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너무 소박하다 싶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자는 발블리 신발리 해서 그렇게 이력, 밟아온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있는 그 밟아온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넘기기 어려서 여기다 조금 써놨는데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요게 괴사인데요. 요게 보이는 것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서 일본어를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고 요게 토입니다. 토. 구결이라 그러는데 구결토입니다. 요 글자는 대충 약 한 50여 자 정도 됩니다. 50여 자 정도 되고, 뭐 며칠만 노력하면 요건 외울 수 있어요. 며칠만 노력하면. 이제 표가 있어서 그걸 보고서 조금 외우고, 필기할 때 이 구결을 쓰면은, 특히 새로 쓰기 할 적에는 한글로 토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냥 질질질 그리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인쇄된 문서에서는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출판됐던 책들을 읽으려면 이런 글자도 읽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결은 이 유가에서 쓰는 이런 구결도 있고, 또 불교 책에서 쓰는 구결은 또 좀 다르고 해서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게 따지면 수백자 됩니다. 수백자 되기 때문에 다 알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거는 약 한 4, 50자 정도 됩니다. 이홈이라도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불질이니라 사람이 물리지 않았다. 형통하다. 사실은 이 토를 읽을 수 있으면 해석이 반은 돼요. 토를 읽을 수 있으면. 여기서 라도라고 써놨으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이거 없으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밟았을까, 밟으면 밟아볼까, 뭐 대단히 어려워요, 해석이. 대단히. 근데 이 토가 들어가면 해석이 한 절반은 된다. 그러니까 옛날 그 한문책은 띄어쓰기 할 자리가 눈에 띄면 한 3분의 1 읽은 거고, 토를 달 수 있으면 3분의 한 2는 읽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잘라 읽을 자리만 찾아낼 수 있으면 짧게 해석하고 또 넘어가고 해석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되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은 위태로운 형국이긴 하지만 이 호랑이가 물지를 않았다. 그래서 형통하다. 왜 안 물었느냐? 앞에 그러니까 외께는 굳센 건으로 호랑이로 추상을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태께는 그러니까 그 덕이라 그러는데 덕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기쁨을 의미해서 그러니까 굳센 건에 기쁘게 가서 알롱 떨고 아양 떨고 해서 호랑이가 물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저 건은 가족으로 치면 아버지가 되고 태는 가족으로 치면 막내 딸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제일 기원받는 게 막내 딸이죠. 막내 딸.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제 요게 괴사고요. 괴사. 문왕이 섰다고 하는 괴사요. 그 다음에 요 단사하고 상사는 공자가 썼다는 글입니다. 공자가. 그러니까 이 괴사를 다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는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물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활 이는 이강년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밟은 것이다. 얘가 얘를 밟은 것이다. 여기서 강은 지금 건깨가 강이 되는 거고 밑에 태깨는 유가 됩니다. 부드러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막내딸이니까 아버지는 굳세고 딱딱하고 건장하고 막내딸은 기쁘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예쁘고 뭐 이런 정도요. 여기서 이강년이 부드러운 것이 요 태깨가 건깨를 밟은 것이다. 밟은 것이다. 그런데 밟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밟았냐? 열이 기쁨으로써 열이 응호건하고 기쁜 모습으로서 건에게 응하고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아양 떨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죠? 기쁘게 밟았는데 험악하게 밟은 게 아니고 이제 입에서 바람이 나올 때도 보면은 어떨 때는 뜨신 바람 나오고 어떨 때는 찬바람 나와요. 그죠? 같이 부은 건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뜨신 바람 나오고 어떨 때는 찬바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이 이혐이 불질인 형이라. 호랑이 꼬리를 밟았지만 물리지 않은 이유다. 다시 강이 중정으로 이 제위하야 강이 중정으로 얘를 구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이 중정으로 이 제위하야 이께의 주장되는 자리를 얻어서 왕의 자리를 얻어서 이 불구면 이게 무슨 구자죠? 오래 구자인가? 저때 헷갈렸는데 병구. 병들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는다면 그게 빛나고 자라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단사는 괴들의 관계와 효들의 관계를 가지고서 단사를 설명을 합니다. 단사를. 그 덕을 가지고.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어디 갔냐? 기쁘다. 또 굳세다 하는 걸 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사는. 그리고 상사에 와서는 단사보다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가운데 툭 쳐서 그러니까 내외께를 놓고서 요 내외께의 덕만을 가지고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단사는 괴사를 설명한 게 맞고 얘는 괴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별도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별도로. 오히려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이게 대상이고 소상이 있는데 소상은 오히려 단사하고 성격이 좀 비스름해 보여요. 단사하고. 그리고 소상은 괴를 보고 설명한 것 같진 않고 괴사를 부연 설명한 거다. 괴사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활. 상천 하택이 이니. 위는 하늘이 되고 아래는 연못이 되는 이것이 지금 밟아온 거든지 밟는 것이든지 하는 것이니 군자 이하야. 여기다 군자를 쏙 빼고 여기다가 나는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나는이라고 넣어도.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거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특히 군자는 이 공부하는 누구나 나의 실천 덕목으로 삼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변상하하고, 예. 상하를 구분하고, 뭐냐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상은 윗사람, 하는 아랫사람.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관계를 구분하고, 함부로 막 씹어대거나 대들지 않고,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정민지하니라. 백성의 뜻을 그렇게 정하니라. 그렇게 정한다. 요건 바르다는 게 아니고 정한다. 정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간다. 요렇게 이제 괴사와 이제 상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요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2시간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렇게 설명하려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어떠냐. 예. 초구에 소리로 왕하면 무구리라. 저 소자는, 예. 실소, 뭐, 밝을소, 뭐, 그런데 평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라는 뜻도. 평소대로, 너 하던 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밟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여기서 왕은 행해라. 예. 행동하다, 실천하다, 가다, 행동 뭐 그런 정도에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무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소리지왕은 독행 원야라. 예. 평소대로 간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홀로, 스스로, 남모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 예의 이야기입니다. 예의 이야기. 가장 아래에 있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하고 맥락을 같이 놓고 보면 됩니다. 잠룡, 왜 잠룡이에요? 아직 나서서 나댈 때가 안 된 정도다. 군자가 될 정도의 싹은 있지만 이게 군자가 될지 양아치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읽어봤고요. 예,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 앞에서 그러니까 말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지 않고 뒤로 밀어놔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금화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근데 금화교육이 뭔지 알려면 그 중간에 들어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이해가 돼야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잡다하게 이제 길어집니다. 앞에서 미루어둔 몇 가지 개념입니다. 하도, 낙서, 선천, 복희, 팔계, 방위도, 후천, 문왕, 팔계, 방위도, 오행, 상색, 상극, 그리고 금화교역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꾸 뜯어보다 보면 하나 풀리고,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돼요. 하나 딱 풀리면, 한참 고민하다 그게 딱 풀리면 정말로 즐겁습니다. 정말로. 예. 하도는 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도는 복희시 때에 황하에서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고 하는 팔계의 근원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이때는 5천여 년 전이니까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도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에서 나온 그림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천팔계 방위도가 여기에서부터 추론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상상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긴 용마라고 하는데요. 용처럼 생긴 말.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빼어난 말,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용마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용 자체가 상상의 동물이니까. 이제 좀 뛰어난 말, 뭐 적토마니, 뭐 무슨 뭐 한혈마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뛰어난 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서라는 것은 하나라 때, 하은주죠, 하은주.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 문자입니다. 이때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서라고 합니다. 서경의 홍범구주가 이에서 연원이 되었고 부천팔계도가 이에서 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 빌려주는 데가 이름이 뭐예요? 도서관이죠, 도서관. 예, 도서관의 그 도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의 도서가. 거북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그린 사람도 상상으로 그렸을 거고요. 예.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낙서. 예. 그리고 요 숫자들은 구궁수라 그러는데 가로 세로 곱 전체의 합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맞나? 15 맞죠? 예. 전체의 합은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은 15가 됩니다. 요새 마방진이라 그러는데, 예, 마방진입니다. 마방진. 요거는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아닌데 순서가 막 바뀌었네. 예. 하도에서 연원한 선천 복희 팔계도에 오행을 대입하면 순행을 하게 되는데, 순행은, 예, 그러니까 순행은 이겁니다. 예. 예, 순행.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행 상생이라고 말합니다. 상생. 그 순서는 요 그림처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런 순서대로 굴러갑니다. 어떤 집안은 이름 돌림자를 이 오행으로다가 돌림자 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돌림자로. 예? 예. 뭐 다르게 하는 집안도 있지만 오행으로다가 돌림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 변에 글씨 있는 학렬이 있고 그 학렬 아래 학렬은 이거고. 왜? 얘가 얘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토가 들어가는 학렬이, 그러니까 그 글자 중에 토가 들어가는 글자가 돌림자입니다. 글자 중에 금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글자 중에 수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래 보면은 이런 거요. 끝자 태자 학렬. 이거는 바로 우에는 예. 금자 학렬이겠죠. 금자가 붙은 어떤 글자. 이런 거는 이름에 안 쓰겠지만. 예? 진짜. 예?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요? 삼진짜? 이거요? 누룰진. 누룰진. 예, 누룰진. 진압할 진짜. 예. 요렇게 해서 이름 돌림자를 씁니다. 요걸 상생이라 그러는데,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예, 조금 지나면 그냥 애워두십시오. 지금은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애워서 그거야 라고 그냥 애워 두십시오. 이해하고서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워뒀다가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낙서에서 열운한 문왕 후천팔계도에 오행을 대입하면 역행을 하게 되는데, 역행은 거꾸로 돈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도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오행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서는 목극토, 토극수, 수생화, 화생금, 금생목, 금극목, 생이 극입니다. 예.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요렇게 역행을 하게 됩니다. 역행을. 이걸 그림에서 살펴보면 선천도와 후천도에서 목수토는 같은 자리에 있고 화와 금만이 서로 자리를 바꾼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목토수는 여기에서도 보면 목토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화와 금은 반대로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천에서 후천 넘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예. 선천에서 후천 넘어갔다. 금화교역기는 어떤 때냐? 변혁이 있는 때입니다. 변혁이 있는 때. 근데 무엇으로 변혁이 되느냐? 금과 화로서 변혁이 됩니다. 금화는 뭐냐 하면 병장기가 되고 전쟁이 되죠. 전쟁이. 변혁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걸 금화교역이라고 말합니다. 금화교역. 선천 넘어간다. 요단강 건너간다. 이섭대천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것을 1호 중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개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때 이 질서 속에 작동되는 것이 무력, 화와 금입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는 시기의 질서에 관한 일들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집권을 하고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소 무모할이 많지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대미 외교 등등 평상시 변혁의 시기가 아니라면 지지받지 못할 일들입니다. 다만 그 나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막 써주기잖아요. 지금 두테르테가. 그런데도 지지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걸 평정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이는 지금 요 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 놈을. 이도 탄탄하니 유인이라 정코 길하니라. 구이는 강효, 양효가 득중을 하였습니다. 중을 얻은 모습입니다. 탄탄은 넓고 평평한 모습입니다. 유인은 이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숨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극할 유자인데 컴컴한데 숨어서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은자다. 숨어 있는 사람이다. 숨어 있는 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밟아나가는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 드러내지 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렇다면 바르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구이는 강이 중을 얻어 상황은 좋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육삼에게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이것만 극복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한데 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예한데 얘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서서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응이 되면 정실 부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요게는 그냥 잠깐 같이 노는 여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예한데는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유인정길은 중불자란니라. 앞에서 말한 나서지 말고 중도를 잡고 실천하면 바르고 길하다는 말은 중도를 지키려는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삼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고 말해도 될 것이고, 구인은 강히 득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호와 정응이 되지 않은 모습,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 얘하고는 협력이 안 되는 모습, 얘한데 좀 한눈 팔 수 있는 모습, 그렇지만 중을 얻었고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은거한 고인의 모습이다. 얘를 도와주지, 지금 이 판에서 얘를 안 도와준다는 거는 에이 난 몰라 그래도 내버리고 숨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유인입니다. 그래서 육삼효 요놈입니다. 다 강한데 얘 혼자 부드럽습니다. 유입니다. 유. 음효입니다. 별로 능력이 없어 보여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육삼은 묘능시며 파능리라. 애꾸눈이 능히 볼 수 있다고 우기며 하며 절름발이가 잘 걷는다고 한다. 요건 애꾸눈 묘자입니다. 애꾸눈이 능히 보며, 능히 보며가 아니고 애꾸눈이 능히 볼 수 있다고 우기며 나는 내가 다 볼 수 있어. 이런 소리. 예전에 이제 우리 동네 옆집에 글을 모르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장사를 했어요. 뭐 솔직히 장난 삼아 그냥 다 들어 먹어. 벽에다가 글을 모르니까 뭐 누구 가져가면 뭐 이래 거놓고 이래 거놓고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술 먹고 나서 또 장난 삼아 거기다가 몇 개 더 그려놔. 내가 보기엔 그거 다 띵켰어. 그러면서도 다 알아 이런다고요. 참 지나고 생각하면 참 안 됐어. 글을 모르고 한평생 살았다는 게 참 안 됐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능시며 애꾸눈이 능히 볼 수 있다고 우기며 파능리라. 절름발이가 능히 밟을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오미하야 지린이니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물리니 흉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꾀를 써서 잘 도망을 가면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된다고 우기고서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당연히 흉하지.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에 불지린 해야지 길한 건데 지린이니까 흉한 겁니다. 요까지 말 끊고 이거를 다시 비유를 해서 말을 해본다면 무인이 장수가 무인이 자기가 임금하겠다고 나선다. 말도 안 된다. 우리 무인 정권 비판하잖아요. 전두환 정권도 비판하고 고려시대 정중부 무인 정권도 비판하잖아요.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된다. 능력 없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겠다. 전쟁에서는 무인이 필요하지만 정치에서 무인이 필요하냐? 그 비판하는 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다 무인 정권들이잖아요. 그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고 고려시대 그것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육삼효는 모두 강건한 양효 가운데 유일한 음효입니다. 능력은 부족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참견하고 거들려고 합니다. 묘는 애꾸는 파는 절름발이입니다.
요즘 말로 장애인. 예. 여기 장애인은 안 계시죠? 예전 총무님이 장애가 있었는데 이거 할 적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떠들다 보니까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랬었는데 말이 좀 험하게 하면 어려워요. 예. 장애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잘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사람이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어려운 처지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린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을 제대로 잘 처리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 지금은 복지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부족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더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정치는 정치가 하고 군사일은 군인이 해야 합니다. 즉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데 군인이 정치를 하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논리가 이거하고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시 재정에 보니까요, 복지 재정이 제일 많아요. 돈이. 그죠? 복지가 재정이 돈이 제일 많아요. 와, 한 4분의 1, 3분의 1? 그 많은 그거 중에서 복지 관련 재정이 지금 제일 많아요. 더 많아야 되는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더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또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관련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규모에서 놓고 봐서 그쪽이 대단히 비대해졌는데 아무도 지금 그거를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왜? 표 떨어지는 소리거든, 그게. 안 된 사람들 거 뺏어오자 이런 논리가 되면은 큰일 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뭔가 좀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가면 예전에 국방비가 쓸데없이 비대해졌던 것처럼 이것도 대단히 크게 비대해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늘 새로 뽑는 이 조직에서는 그거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하고 한 4년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뭐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후까지. 길게 생각했는데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 뭐 허당인 건데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가다가 뭐 망하든지 뭐 그래야지. 다른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복지 쪽을 삭감하자고 드는 사람은 못 봤거든, 아직은. 근데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 되는 것인데, 지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분의, 제천시 예산만 놓고 봤을 적에 한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은 아니지. 정상은. 아니면은 꼭 가야 될 때만 가도록 만들고 좀 털어야 될 건데 꼭 가야 될 때가 어딘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충분히 받는 것 같지도 안 보이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저거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큰데 아무도 안 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런 쪽의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리스도를 안 끌어가고 그리스도.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아마도 못 가는데 참여연대 가면은 그 예산 관련 교육을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육을. 그 가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복지 예산 많다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데이터 딱 까보면 뭐, 그런데 그쪽 얘기는 안 하고 덮어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좀 그 사람들하고 달라. 예, 달라서 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거기밖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동량 하려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충 넘어가는 거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상활. 묘능시는 부적이 유명하오. 애꾸눈이 능히 본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밝은 것을 보기에 부족한 상태요. 저 족은 발이 아니고 만족하다는 소리입니다. 만족할 족자. 부족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족이 유명냐오. 판응리는 부족이 여행냐오. 절름발이는 같이 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다. 적당하지 않은 상태다. 지린지 흉은 위부당냐오. 호랑이에게 물려서 흉하다는 말은 이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말이고, 마땅치 않다는 말이고, 무인이유 대구는 지강례라. 무인이 지도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뜻만 강한 거다. 실천력이 없는 거다. 뜻만 강한 것. 뜻이 너무 강한 거다. 시각장애인이 보려고 한다는 말은 빛을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리장애인이 걸으려고 한다는 말은 잘 걷기에 마땅치 않다는 말이다. 깨물려서 흉하다는 말은 지금 삼효의 시기가 대천을 건너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데 이 자리에 능력을 다할 수 없는 인물이 앉았다는 말이다. 무인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은 실천하는 능력보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우려가 많다는 말이다. 능력보다 강하게 걸어서 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다. 예, 공간은 있습니다만 건국 이후 문민정부의 실책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장면정부, 윤보선 정부 혼란 속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폐해를 생각해봐도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이번 선거의 결과와도 합치된다는 생각이다. 뜻만 강하다는 말은 음효가 양효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잘 옮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다. 강의 자리에 음이 앉았다.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일을 맡았다. 사무실에 뭐 계장 과장이 있는데 계장 제목 되는 사람이 계장 자리에 앉으면 아래 위로다가 소통이 되게 편한데 그만한 제목이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위에 가서는 쪼이고 밑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위에 사람한테는 쪼이고 맨날 쪼이듯 까이고 아래 사람한테는 욕먹고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술 퍼먹어야 된다. 구사는 이효민이 삭삭이면 종길이라. 밟는 상태가 지금 몸통까지 와서 냈다 밟은 모습입니다. 몸통까지 와서. 이 삭삭은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 깨물리는 거고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뭔가 대책을 쓸 거예요. 대책을 쓰면은 안 물리겠죠. 구사의 모습은 호랑이 꼬리를 조금 더 강하게 밟은 모습입니다. 삭삭은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사전을 찾아보면 하소연할 소, 두려워할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삭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발음을 삭으로 배웠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이호민이 삭삭이면 종길이리라. 이 삭을 파자를 해보면 초하루 삭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곧 초하루에 먹은 마음이 됩니다. 변하지 않고 근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활 삭삭종길은 감기 기운이 아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목이 가지가지한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많으면 몸살 날 때 그러지도 않고 목만 살짝 잠겨 있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을 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마침내 길하다는 말은 뜻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초지일관, 혁명하던 시기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흔들림 없이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잡아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밀고 간다면, 근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그죠? 갔다 오면서 마음이 달라지지, 사람이. 구호는 쾌린이 정이라도 여하리라. 저 여자는 뭐 근심스럽다 이 소리입니다. 근심스럽다. 저 정자는 해석이 요게 대단히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숙하다 할 적에도 이제 이런 글자 쓰죠. 정부인 할 적에도 이자 쓰고요. 얘는 바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구세다, 고집스럽다라고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집스럽다라고 해석해야 될 때도. 그러니까 이 정고인데 고집스러울 만큼 바른 겁니다. 근데 그게 바르게 쓰일 때는 요게 드러나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요게 드러나서 당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너무 좀 과하지 않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더라고 또 근심스럽다, 말이 안 되거든요. 고집 피우니 근심스럽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바르면 좋지, 바른데 왜 근심스러워? 예. 쾌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쾌는 쾌께가 있습니다. 쾌께가 있는데 결단한다. 쾌리니 정이라도 여하리라. 쾌는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구호는 강건중정한 효입니다. 지금 명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혁명을 하고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부재다. 지도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가치를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을 적절히 조율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 바르다는 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고로 해석해야 한다. 윗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말아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당신은 많은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군주다. 많은 판단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주변 참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또 지난 통계 등을 살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독단으로 고집으로 흐른다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 정은 고집 부릴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보고 참모 의견 들어보고 여론 들어보고 통계 까보고 그리고 결정하면 일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근데 하겠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일을 추진하면 재원이 안 돼 있는데 뭔가 큰 일을 벌이면 국고가 바닥이 날 테고 경복궁처럼 저기 당백점 만들다가 맛이 갈 테고 그거는 터무니없는 하고자 하는 그거만 앞선 거죠. 그게 당백점 만들어서 경복궁을 만든 것 자체 그 당위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냈다 벌려가지고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요 얘기가 옛날에 점치던 논리입니다. 점치던 논리. 여기서 지금 요 통계라고 했던 말 있잖아요. 요거를 시기에게 물어본다라고 바꾸면 옛날에 의사결정을 했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의사결정을 했던 논리. 의사결정 논리가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이 점을 무진장 쳐서 망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점을 쳐서 망한 것보다는 태만하고 있다 망한 것 같아요. 태만하고 있다가. 쾌리정년은 위 정당열세라. 경계의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혹 고집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일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 새롭게 판을 짜는 질서를 혹 그르치면 그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상구는 시리하야 고상호대, 저거 무슨 선인가 돌선자죠. 예. 예. 기선이면 원길일이라. 이제 새로운 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 밟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질서를 제대로 세웠는지 반성해보고 돌다리로 또 두드리듯 해보며 나아간다면 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모든 효에서와 같이 조심조심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상황을 지금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다만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호시탐탐하는 때에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되돌려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점검하고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예산을 바로 투입했는지 쓸데없는 자리에다 넣고서 진짜 정작 써야 될 자리는 못 넣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보상은 상서로운 것을 살핀다라고 우리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자세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되돌아 살펴본다라고 하면 더 말이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니까 요 상서 상자가 아니고 자세할 상자로 해석을 하면 더 말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 사진 찾아보고서 찾은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기선은 되돌리다라는 모습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잡아서 방향을 되돌린다. 설계도대로 됐나 안 되나 점검해보고 설계도대로 안 됐으면 아차 잘못됐구나 하고서 잡아간다. 복귀하는 과정이 없으면 다 해놓고 잘못됐다고 잡아 뜯는 경우 생긴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다시 상구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오던 말은 좀 이상하게 써놨나. 오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되돌아보고 그것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처음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또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지 않았는지 살펴서 처음의 뜻에서 벗어났으면 궤도 수정을 해서 처음의 뜻대로 진행한다면 일은 마땅히 제대로 돌아갈 거다. 혁명의 마무리 단계 같아요, 지금. 상활. 원길재상이 대유경련이라. 앞에서 말한 검증 시스템을 잘 구현한다면 마땅히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대유는 계의 이름입니다. 대유계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으니 길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천우지라 길무불린이라 라는 말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두면 하늘이 알아서 복을 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 세운 뜻을 잘 실현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하고 상통하는 말입니다. 청량역에 요즘에는 청량역에는 못 봐요. 가도 도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시내에 있어요. 제천 시내 여자 남자 지나가다가 막 쫓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막 따라와요. 그래서 한참 상대를 하면 내가 좋은 소리 하는데 커피라도 한잔 사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러고 덤벼들어. 아주 자리를 깔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도가 뭔지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살면서 늘 만나는 것들이 도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때에 맞춰 생활하는 것을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인 형이상학적으로 말해보면 지극한 선에 이르는 길을 도라고 할 수 있다. 지어지선에 이르는 길을 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덕은 뭐냐? 덕은 그 도에 이르는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많은 덕을 쌓으면 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은 상황을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천도로 표현하면 음양이 되고, 지도로 표현하면 강유가 되고, 인도로 표현하면 인의예지가 되기도 합니다. 주역은 우주를 포괄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라는 말을 듣고서 저는 달려가는 로켓을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저 우주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공간, 육하발, 우요. 곧 동서남북 상하를 우라고 하고, 동서남북 상하 왈 우라고 하고, 모든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고금왈 주라. 주역은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을 아울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동서고금에 빈틈이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공부를 잘 하면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해도 될 건데, 예, 그 정도 되려면 사람들한테 좀 미치는 소리를 좀 들어야지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딱 맞췄네요. 차 한잔 하고서 그 다음 진도 가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